IMF. 한국인에게 이 세 글자는 단순한 영어 약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금반지를 모아 나라를 살리겠다고 울부짖었던 1997년의 그 차가웠던 겨울. 우리는 그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다 갚았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지 않으십니까? 1997년 국가 부도의 날 직전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오늘 정부와 언론은 다시 말합니다. 위기는 없다. 관리 가능하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뉴스 앵커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니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붕괴의 3가지 시그널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당신이 거지로 전락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매뉴얼을 건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제2의 IMF는 오지 않는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이고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97년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수치상으로 우리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1997년의 위기가 기업이 돈을 못 갚아서 터진 급성 심장마비였다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기는 당신과 나, 즉 가게와 자영업자가 서서히 무너지는 만성암과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 없는 빚의 바벨탑 위에 서 있습니다. 가계부채 900조 원.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라는 그림자 금융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가계빚은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며 번 돈을 다 모아도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 다들 안심하셨죠? 이제 이자 좀 줄어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 있을까요?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자본은 썰물처럼 해외로 빠져나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자를 갚다가 말라 죽거나 혹은 환율 폭등으로 앉아서 거지가 되거나 양자택일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후입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수, 다른 하나는 수출입니다. 이미 내수는 가계부채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은 어떨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반도체 신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2024년과 2025년의 지표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최대의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중간재를 사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만듭니다. 심지어 더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풉니다. 알리, 테무의 공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쇼핑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환율 효과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제품 가격이 싸져서 수출이 잘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1,400원인데 수출이 폭발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랐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설, SK하이닉스의 고군분투, 이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주식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돈을 벌어올 곳이 없는데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가정경제로 치면 아버지가 실직했는데 카드 빚만 수억 원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언론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두 번째 징후, 성장 동력의 완전한 실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환율 오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해외여행 안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환율 1, 600원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옥수수, 소고기 대부분 수입입니다. 환율이 20% 오르면 수입 물가는 20%가 아니라 30%, 40% 오릅니다. 유통 마진이 붙으니까요.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1.5배가 됩니다. 전기세, 가스비가 폭등합니다. 실질 소득이 30%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앉아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자본 유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손해인데요. 그들이 셀 코리아, 한국을 팔자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환율은 1, 600원을 넘어 1, 700원, 이 영원까지 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9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는 기업이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의 원화 자산 전체가 무너집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5억 원의 예금, 환율이 이 영원이 되면 그 가치는 절반인 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구매력은 증발하는 마술.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공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후는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느리지만 훨씬 확실하게 우리를 죽이는 독입니다. 바로 인구 소멸입니다. 1997년에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자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합계 출산율 0.6명대, 지방 소도시는 이미 소멸 단계에 들어갔고 서울의 초등학교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빚을 갚고 경제를 성장시킵니까? 국민연금? 지금 2030세대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 모두가 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 잔인한 사자성어가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을 지배할 키워드입니다. 정부도, 회사도, 그 누구도 당신을 구해주러 오지 않습니다. 구명조끼는 스스로 입어야 합니다.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했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구명보트에 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난세에 내 재산을 지킬 노아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1997년 IMF 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돈을 번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 달러, 달러. 위기에 강한 절대화폐, 원화는 위험자산입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팔리는 돈입니다. 반면 달러는 안전자산입니다. 위기가 오면 모두가 달러를 찾습니다. 지금 환율이 1,300원대 후반, 1,400원이라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환율이 1,700원이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박앤세일 기간일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금 자산의 30% 이상은 달러로 보유하십시오.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국채. 방법은 많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내 자산에 드는 화재 보험입니다. 집에 불이 안 나면 다행이지만 불이 나면 보험 없이는 모든 걸 잃습니다. 2. 금. 화폐 시스템 붕괴의 방어막. 만약 달러마저 흔들린다면 미국도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때 최후의 보루는 금입니다. 역사상 모든 종이 화폐는 결국 가치가 0으로 수렴했지만 금은 5,000년간 그 가치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사지 않아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친 듯이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돈의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지만 당신의 구매력을 완벽하게 보존해 줍니다. 여러분,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 저는 예언자가 아니기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1997년보다 더 복합적이고 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는 소리 없이 천천히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현금을 쥐고 벌벌 떠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달러와 금이라는 무기를 들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10%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뒤에 우산을 사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원화에 몰빵된 당신의 자산, 그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지금까지 텐켄키 구반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전, 가장 수수료 적게 달러와 금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